영식님은요, 영숙님 앞에서 내적인 이상형은 영숙이지만 외적인 이상형은 순자란 말 합니다. 아니, 최종화에서 관계가 이제 정리가 될 법한 이 순간에 왜 갑자기 영식은 이런 말 해서 영숙을 실망시킨 걸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두 사람은 연애를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이었으면 기분 나빠서 최종 선택만 하고 현재 커플은 안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저는 영식님이 실언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언을 한 후에 영식님이 프로포즈를 영숙님께 하면서 계속해서 해명을 하시죠. 아, 이러서 이렇다 저래서 저렇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해명 내용이 가면 갈수록 이제 삼천포로 빠집니다. 끝까지 이제 본인의 솔직함을 이제 피력을 하고 그랬다고 하시고, 그 인터뷰 장면에서도 영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정숙님하고 내가 얘기해둔 바가 있고 또 순자한테도 얘기를 한 거다 라고 해서, 원래는 이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고, 위에 유튜브 자막에서처럼 내가 순자한테도 말했고 정숙 누나한테도 말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영숙님께도 해명을 하죠. 그럼 여기서 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시청자분도 실제로 뭘 저렇게 고집을 이제 부리냐, 그냥 아니냐 하면 될 거를 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또 MC도 굳이 매를 버는 거 아니야? 라는 투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쩌면 영식님은요, 영숙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말을 이겨먹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영숙님이 상처를 안 받은 거냐?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후에 여자들과의 대화 장면에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언질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상처를 안 받았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라이브 방송에서도 뒤끝을 보여주시며 내적 외적 내적 외적이라고 옆에 계신 영식님께 계속 말씀하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영숙님은 영식님을 더 좋아해서 넘어간 것일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네, 그쵸. 프로포즈 장소에서도 영식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영숙님이 등장을 했을 때도 좀 약간 표정이 살짝 삐진듯한 표정을 보여주는 거 봐서는 단순히 더 좋아해서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해명을 안 했다면 지금도 사귀고 있을까요? 아니면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은 영식님만의 어떤 장점이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방송 종료 후에, 촬영 끝난 후에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지내면서 더 새로운 어떤 영식님의 장점을 영수님께서 느낄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건 또 방송상에서 확인이 안 되는 거라서 우선은 없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숙님은 왜 계속 영식님을 선택을 했던 걸까요? 영숙님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이 시청자들이나 MC들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일까요? 제가 이때까지 쭉 해석을 해왔던 바에 의하면 영수를 선택하지 않고 영수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로, 이때까지 영숙님은 누군가에게 헌신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느껴왔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영식님으로부터 헌신을 받음으로써, 아, 이게 이 남자의 장점이구나, 나도 누군가로부터 헌신을 받을 수 있구나, 배려를 받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이 관계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지금 이상형이 바로는 또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아무리 내가 배려를 받는다 하더라도 배려해준 사람이 저런 식으로 막말에 가까운 외적인 이상형은 예쁜 건 너 아니야,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 라는 뉘앙스의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왜 영숙님은 영식님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이 최종 선택을 하고 커플이 되었을까? 저는 그 단서를 영수에게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님의 입장에서요, 영수는요,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 3일차 밤에 나랑 술을 안 먹고 대화하기로 한 것 같은데, 내 기억상? 근데 영수는 끝까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 내일 대화하자. 내일 대화한다고 했지. 내가 오늘 꼭 술을 안 먹고 대화한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영수님 입장에서 난대로 진실되게 대답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영숙님의 입장에서 분명히 내가 낮에 영수한테 나는 술 싫다, 맨정신에서 대화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술을 먹겠다 안 먹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배려하는 게 맞나? 내가 좋다고 하면서 그 행동이 실제로 그 마음에 맞게 표출되고 있는 게 맞나라고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영숙님과 영수님의 관계가 틀어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과거에서부터 수리된 어떤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는 영숙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고요. 즉, 핵심은 영숙님 입장에서는 영수가 거짓말을 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자, 반대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영식님의 행동은 어떨까요? 굉장히 무례하다 할 정도로 자기 마음을 다 깠어요. 그리고 동시에 영식님 또한 지금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했던 말과 영숙에게 하는 말을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순자에게도 이미 말했고 이랬던 상황이다. 여기 와서 내가 지금이라도 너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내가 말을 구부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 될 거고, 영숙 너가 영수 형이 별로라고 했던 것처럼 나도 지금 같은 상황이 되겠지? 와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됐을 수 있어요. 실제로 영식님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제3자인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영식님이 자신의 행동에 일관성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즉, 이번 화만 놓고 봤을 때
영식의 그런 솔직함이 이 관계를 흔드는 역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끝까지 영식님이 해명 아닌 해명, 엎드려 절받기,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하는 모습들이 지금 당장은 기분이 나쁘고 뒤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앞말과 뒷말이 다르진 않겠구나, 다르게 얘기하진 않겠구나 라고 영숙님을 안심시켰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영숙의 선택은 영숙에게는 굉장히 합리적이며 비록 영식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기분이 나쁘지만 그러나 그 말들에 거짓이 없다는 걸 보증하는 수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숙은 동시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영식이 나한테 했던 말들이 뭐 완벽하게 다 진실인 건 아니겠지만 진실에 부합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러면 영식이 나를 최종 선택한 것도 순자가 외적으로 더 매력적이다, 이상형이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한 것 또한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즉 영숙에게 상처를 입을 정도의 그 솔직함이 다른 영식이 영숙에게 했던 말들도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위에 나인 말처럼 순자한테 얘기하고 정수에게 얘기하고 나중에 가서 영숙님이 이제 물어보면 이제 그때 가서 대답하면 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어쩌면 영식님은 나중에 가서 혹시라도 여자들끼리 모여갖고 순자가 술 한잔 하면서 야 영숙아 그렇게 얘기하던데 라는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사후적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영숙님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겠죠. 내가 알 때까지 지금 당신이 그 말했던 거를 지금 계속 숨겼다는 거네. 더 큰 배신감을 느끼기 전에 미리 영식님이 그냥 최종 선택하기 전에 얘기할 거 다 얘기하고 끊어버릴 거 다 끊어버리고 욕먹을 거 욕먹고 차라리 라이브 방송에 나가고 계속 뒤끝에 시달리는 게 나중에 영숙이 정숙 누나나 순자나 방송상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을 듣고 충격을 받는 것보다 지금 미리 매를 맞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공적인 자리인 거실에서 그냥 까버림으로써 그래 피할 수 없어 매를 세게 맞자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영식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상형이었다가 이상형이 바뀌었다 하면 그냥 끝날 문제긴 해요. 영식님은 오히려 그렇게까지 유연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는 정면 돌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한 것이 아닐까. 실제로 영식님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요, 저는 영식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전 안에서도 짱구 백달인 모습들 많이 보여줬죠. 순자와의 4화 때 대화된 장면인데 이때도 이 영식님이 말을 굉장히 영리하게 끌어나가요. 되게 똑똑하세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데 왜 이런 프로에 나왔을까? 라고 상대방을 한번 살짝 꺾고 그러면서 순자에게 이렇게 예쁜데 라는 말을 딱 던짐으로써 꺾으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화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식은 이 자리에서 첫날부터 절대 직진하지 말라고 친구가 말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허락받고 그래도 나는 순자가 나 라고 하면서도 아직이라는 말을 붙여서 아직은 그래 라고 하면서 가르마를 되게 잘 타요. 그래서 이번에 했던 그 실수는 앞에 있던 이 부분을 놓치게 된다면 해석이 온전히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숙은 오히려 그러한 영식의 솔직함이 무례함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상처 주기도 하지만 그 말의 진정성만큼 다른 말들도 보증이 되는구나 라고 역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또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좋아, 외적 이상형은 순자고 내적 이상형은 영숙이야. 그러면 영숙 입장에서는 순자 만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외적 이상형한테 가버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영식님은 영숙님을 선택했는가? 저는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식과 순자의 관계 사이에 비밀이 숨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요, 이제 고함지르는 씬에서 영식님은 순자를 고르고 순자님도 영식님을 골라서 이제 서로 데이트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후에 영식님이 영숙님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영숙님도 알아봐야 될 것 같다 하면서 그 데이트 이후에 관계가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영식님의 마음이 영숙님께 이제 가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잠깐 영숙은 이제 내려놓고요, 순자와 영식의 관계만 보도록 할게요. 그때 순자님과 영식님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각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식이 이제 너는 정리가 된다 라는 말에 순자님은 아직 다 대화 안 해봐서 난 모르겠다 라고 해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더더욱 이제 서로 각을 세웁니다. 알았어, 그래. 영식님은 이제 그래 내가 순자 너희 말 알아서 걸러들을게 라고 하고 있고, 순자님도 그래 네가 알아서 잘 걸러들었으면 좋겠다. 순자는 이제 행운이 빕니다 굴럭하면서 보내버리고 있고, 당연히 그럼 영식님도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겠죠. 대화의 글은 영숙님이 좀 더 좋았던 것 같다.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즉 이미 대화를 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웠던 것도 육아 문제이기도 하고 거리 문제이기도 하는 등 현실적인 부분 플러스 각자의 화법이 안 맞아 들어가게 되면서 싸웠던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외적 이상형, 내적 이상형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각자가 이제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숙의 어떤 그런 배려하는 모습,
헌신적인 모습들은 상대적으로 더 비교가 됐을 것 같고, 그때를 기점으로 영식님이 이제 90대 10이다 막 이런 식으로 확 벌려버리잖아요. 그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관계가 단순히 영숙만 맞춰주는 관계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것들은 영숙님이 훨씬 더 많이 배려를 하는데요, 디테일한 것들을 보게 되면 영식님도 상당히 많이 조율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이상형 발언은 그렇게 충분히 영식님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들이 자기 구속이 되면서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 영식님이 왜 영숙에 대해서 아우 왜 저게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 라고 의심했던 근거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영식님은 첫인상은 영숙님을 선택을 했고 두 사람이 이제 차를 같이 타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순자를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의심이 좀 있어서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나름대로 처음에는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의심이 생기면서 조금 영숙을 내려놨다가 순자한테 좀 갔다가 순자랑 또 안 맞는 거 확인하고 다시 영숙과 대화를 해보니까 괜찮다고 느끼고, 그래서 영식을 이제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하고요. 즉 관계에 있어서 영식님이 영숙님을 의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 또한 진실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거고, 확인한다는 것은 본인 또한 나름대로 진심이기 앞서서 상대방 또한 진심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영식님의 저는 의심했던 부분이 오히려 본인이 상처받는 것을 대비하거나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걸 걱정하는 것만큼 그 의심이 풀린 후에는 더더욱 진정성 있게 영숙님을 대한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식과 영숙의 관계를 쭉 살펴보면 영숙은 모욕을 참고 영식을 선택했다기보다 영식이 불리한 말까지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영식이 했던 다른 말들을 보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식이 영숙에게 했던 그런 애정 표현들이, 사랑의 표현들이 진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했기 때문에 참고 넘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영식님도 이상형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못 두고 너무 이제 A냐 아니면 B냐 양자택일로만 밀어붙이다 보니 영숙님을 상처 입힌 것 같고요. 결국 영숙님이 선택한 것은 상처받지 않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상황에 따라 자기가 한 말을 쉽게 바꾸지는 않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솔직하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상처를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이는 일상에서도 말투는 친절하지만 매번 다른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보다 조금은 딱딱하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길을 알려주는 지도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영식님의 솔직함은 길을 감추진 않았지만 그 길을 상당히 험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진 이유와 앞으로 고쳐야 할 문제도 같은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몰입도 있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세계의 또 다른 면을 탐구해보고 싶은 매니아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